자, 오늘은 수학에 좀 약하신 분들이 계산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게 해주거든요. 계산기는 당연히 쌀집 계산기 같은 거 갖고 가셔야 되고 휴대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휴대폰 꺼내시는 순간 바로 이제 퇴실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시험 공고가 나면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계산기가 되는지, 공학용도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산 같은 거는 그냥 계산기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이 꽤 복잡한 것도 있고요. 이거 암산으로 안 되는 이런 것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 루트 이런 거 푸는 거 좀 약하신 분들은 계산기 꼭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그거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하시면 계산이 틀릴 그런 것들은 잘 없죠. 회계하고 재무관리를 좀 제외하고 계산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제가 쭉 뽑아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영과학에서 퍼트 CPM인데 사실 얘는 무조건 덧셈이에요. 주경로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 A부터 뭐 Z까지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거기 걸리는 시간을 다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만 따지실 수 있으면 더하는 거는 계산기가 해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수포자, 수학 포기하신 이런 분들은 뭐 어려운 걸 포기하셨지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간단히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하는 건데, 손익분기점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제품을 자동 공정으로 혹은 반자동으로 그 다음에 수동 공정으로 할 때 각각에 대해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계산하실 때는 기울기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대부분 1차 함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경영학에서는 이 기울기와 관련된 컨셉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 개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는 이제 X가 조금만 증가해도 Y가 좀 많이 증가한다는 거고, 기울기가 이제 완만하다는 얘기는 X가 증가를 해도 Y가 이제 그렇게 증가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기울기를 가지고 해를 찾는 개념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계산인데, 그 기울기 컨셉 정도는 이제 수학 포기자라도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분석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으로 여러분 그 시계열 분석에서 이동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정말 이거는 그냥 계산이에요. 공식에다 넣어서 뭐 곱하기하고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오차 구하는 것도 노무사 시험에도 나왔는데, 그것도 정말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예측 오차를 구하는 공식만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인데, 루트 H분의 EDS인데 거기다 넣어서 루트를 이제 뽑아내시면 되는데, 루트 뽑아내려면 암산하시려면 안에 거를 전부 다 이제 뭐의 제곱 형태로 만드시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못 하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계산기에다 그냥 그 안에 루트 안에 값을 계산해서 넣고 루트를 그냥 쳐버리면 바로 이제 계산대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말 문제로 그 H분의 EDS이기 때문에 D가 케이터리스 페러버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애들은 변하지 않을 때 D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EOQ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경제적 주문량,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파생돼서 재고 관련 총 비용 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공식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셈 하시면 되고, 재무 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는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항상 성장 모형이 배당금이 매년 몇 %씩 계속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신 무한 등비 급수예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10%라고 하면 10%씩 계속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성장 모형으로 이제 주식의 시장 가격 구할 때는 무한 등비 급수의 합을 아셔야 되는데, 1-R분의 초항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R은 이제 등비예요, 등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를 기억이 안 나시면 네이버에다가 무한 등비 급수의 합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그거는 공식 하나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한술평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중평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 구하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중치의 합은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WACC라고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해서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예를 들면 뭐 자기 자본 비중이 0.5고 타인 자본이 뭐 0.3이고 다른 자본이 0.2, 우선주가 0.2다 하면 자본 비용에다가 0.5, 0.3, 0.2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줘서 하는 거거든요. 3개라고 해서 3개를 그냥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그건 산술평균이고, 재무관리에서는 가중평균을 쓰기 때문에 그 가중평균 구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대부분 다 계산 문제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은 외우는 건 그거는 이제 별도로 노력하셔야 되고, 경우의 수 따지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프 보는 법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시계열 자료라고 하면
하면 여기 X축에다가 이제 시간 단위가 들어가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크 주가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고 연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일이나 아니면 뭐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어떤 자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시계열 데이터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밑에 있는 이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회과학 대부분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뭐 갈등 수준에 따라서 이쪽에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자를 이제 거꾸로 해놔 이렇게 종 모양의 커브가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X축이 Y축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여러분 X축에 놓으셔야 돼요. 축을 이제 반대로 하고 여러분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X축에 있는 게 Y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뭐 수학적인 마인드를 필요한 문제도 전혀 없고 로그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거든요. 가장 심한 계산이 제곱이라든가 뭐 루트 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제 계산기를 지참해서 가시면 다 되시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다고 해서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혀 뭐 거기에다가 겁내고 그러실 필요 없고 계산 날만한 것들을 이제 그대로 공식 같은 거 외워놓으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탁탁 맞추면 답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하고 그 컨셉 정도 알아두시면 수포자도 충분히 이걸 포기하시면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100점 만점인데 여러분 이제 80점 만점 이렇게 시험 보시는데 그마저도 다른 거에서 틀리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이거 겁내시지 말고 스킵하지 말고 시험 났던 거 위주로 해서 일단 핵심적인 거 풀어보시고 다른 시험에 났던 거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반 이상은 충분히 맞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학 포기자들도 계산 문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